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10월 24일 뉴스 특징주 오늘 시간으로서요. 오늘은 보고서라든지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 두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드에서 종목 두 종목 나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제. 그리고 이제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 기사가 이제 한 두 개 나왔고, 또 이제 더존 비지온 이렇게 나왔는데 여타 종목도 있지만요 이렇게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리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위주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왔던 기사, 유럽성 녹색당 약진 전기차 성장 가속화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한번 기사를 보면요, 유진투자증권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의 선거에서 녹색당 의석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세가 지속될 거라는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죠. 또 실제로 보면 독일은 최근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확정하고 전기차 보조금 한도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요. 2021년부터는 내연 기관차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매년 높여가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는 유럽 전기차 시장은 올해에도 약 34% 판매가 증가를 하고 2025년까지는 연평균 30% 증가, 고성장이죠. 30% 성장한다는 건. 또 여기에 녹색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진으로 유럽의 전기차 시장 전망은 더욱더 밝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서 두산 솔루션, 그리고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상하 프론테크, 첨보, 이제 후성 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로 보는 것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에코브로 BM이죠. 다음 종목 보면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저께 이제 장중에 나와서 어제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새롭게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 향후 2차 전지 사업에서 높은 우위를 점할 거다라는 얘기죠. 올해 말에 이제 응급제 2공장 1단계 증설이 됐어요. 그래서 24,000톤에서 한 2만 톤 증가한 44,000톤 규모죠. 우선 내년 3월 말에는 또 양극재 2단계 증설이 돼서 양극재는 1만 5천 톤에서 3만 9천 톤까지 인해서 이제 내년부터 2차 전지 사업 성장이 본격화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장이 증설되면 되겠어요. 내년 응급재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요 한 69% 늘어나 한 2천억 정도 되고, 양극재 매출액도 한 240% 증가 4,500억으로 추정된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죠.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사업의 매출 비중은 올해 그래서 전체에서 17%에서 내년 34%까지 철강 관련 사업을 하던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는 2차 전지 사업으로 이제 변신하는 거죠. 또 내용 보면은 2차 전지 사업 영업이익 비중이 올해는 한 21%인데 내년에는 35%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 응급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후발주자인 양극재 시장에서는 그룹 내 소재 사업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대규모 증설에 따른 자금력 측면에서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가 대주주죠. 이제 계열사다 보니까는 이러한 자금 면에서도 다른 여타 2차 전지보다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난 17일 날 실적 발표를 했었죠.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 줄어든 280억에 그쳤다라면서, 그날 이제 보고서 우리가 쭉 네 군데서 나왔어요. 증권사가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분기도 3분기에 비해서 크게 좋아지지 않지만은 내년부터 다 좋아진다라는 그러한 리포트였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배터리 소재 부문의 성장성은 확고하나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과 함께 향후 자회사 지분법 이익 감소 리스크가 부담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가 좀 나왔지만은 향후에는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오늘 아까 말한 대로 유럽에서 조금 약진하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보고서에다가 최근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 그래서 반발 매수에 유입이 되죠. 지금 현재 1150원 상승했어요. 45,100원, 한 2.5%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한 5% 넘게, 그래서 46,3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지금 이제 지수가, 코스닥도 뭐 거의 한 7% 정도, 그리고 거래소도 한 4% 정도 하락하면서 조금 상승세가 주춤되죠.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3분기 실적은 어차피 지나간 겁니다. 근데 4분기 실적도 획기적으로 확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서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승은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보자. 아직 시장에서 2차 전지에 따른 이슈가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어요. 오늘도 거기에 연상성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오늘 고점인 46,000원대, 글쎄요,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뭐 한 5만원 내외까지는 포스코 케미칼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45,000원.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이 41,000원인데 이게 연중 저점 수준입니다.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빠지지 않고 한 5만원에서 요 지금 가격대 수준까지 내려오는 박스권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오늘 뭐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거래량도 얼마입니까? 네, 37만 주 정도 되고 있죠. 어제 거래량이 21만 주예요. 어제 거래량보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면 오늘 뭐 최소한 뭐 50만 주에서 60만 주 되죠. 그러면 최근에 많이 거래량 됐던 그날과 비슷한 이 형국이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방향성을 상향으로 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요, 좀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5만원 내외 가면은 일부 물량을 축소하는 관점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요 종목하고 우리가 하기 전에 잠깐 우리 공지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에도 증권 강연회를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10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서부터 5시에 장소는 바뀌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강남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강북 쪽인 을지로에 있는 국도 호텔 지하 1층 로터스홀에서 합니다.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에 을지로 사가역 10번 출구로 나오면은 한 100m 거리인가요? 한 1, 2분 안에 있으니까 아마 찾기는 상당히 쉬울 겁니다. 참가비는 지난번과 같이 2만원을 받고 있고, 유튜브 참석자들이 참석을 하시면서 나는 유튜브 보고 왔다라면요, 저희들이 특별 교재를 제공을 하니까는 이 접수하실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주요 내역은 삼성전자가 요번에 5만원 돌파됐죠? 새로운 출발로 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목표가 10만원 논리와 중장기적 전략, 그러면서 이 IT 섹터,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OLED라든지 5G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이끌고 갈 수 있다 하면서 거기에 따른 영웅주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 관련된 HLB라든지 매지온에 이은 핵심 주도주를 우리가 후보군을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종목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죠. 예, 회사 개요를 한번 보면요, 뭐 자본금은 81억이에요. 주로 이제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에코프로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에 물적 분할된 회사여서, 실질적으로 상장된 게 오래됐기 때문에 좀 길진 않습니다. 주로 하는 게 이제 양극재, 아까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하고 양극재하고 둘 다 생산을 하는데, 이 에코프로는 양극재를 주로 하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양극재 규모가 훨씬 커요, 캐파가. 거기에 이제 에코프로엠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로 이제 하이니켈계 양극화 물질 중심인 이 NCN이 니켈, N이 니켈이고요, C가 코발트, 그리고 A가 알루미늄 분야에서 세계 2위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지금 세계 1위는 테슬라에서 이제 공급하는 파나소닉 있지 않습니까? 일본 회사. 거기에 거래처인 스미모토가 세계 점유율 60%로서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에코프렘이 이 NC의 분야 내에서는 세계 2위란 얘기입니다. 예, 주로 내용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NC의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에서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큰 폭 성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늘린다 그러죠. 예, 지금 이제 아까 말한 이제 NCM 811 해서요. 니켈, 코발트, 망간 비중이 2020년에는 20%에서 2021년까지 30%까지 확장할 전망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18일이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1521억, 영업이익이 98억으로서요.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크게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도 실적이 상분기가 나쁘게 나올 거는 미리 다 예상됐다. 지난 뭐 8, 9월서부터 예상됐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그 전에는 못 뜨고 실적 발표한 후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 연중 최저 수준에서는 그냥 선침해 차원에서 가격대만 보고 더 이상 밀릴 거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30% 내 비중에만 갖고 있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시장에서 2차 전지 이슈화가 되고 시장을 주도할 때 나머지 7, 80%를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올라오는데 이것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그냥 낙폭에 따른 자율 순환매 차원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SK이노베이션 등 전방 고객사의 중대형 생산 캐파가 연평균 57%가 증가한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에코프로비엠도 또 크게 실적이 외형 성장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유럽에서 지금 이제 무슨 당이라 했죠? 아까 녹색당이죠. 녹색당이 이제 선전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얘기도 나와 있어요. 2020년 시장은 유럽 이산화탄소 규제 시행과 신형 전기차 출시 효과로 성장세 회복이 전망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전기차는 추세예요. 앞으로 확장되면 확장됐지 축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면은 전기차 비중이 커지면은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시기가 올 연말이냐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 시기적인 차이만 있지 결국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격을 보고 우리가 선침해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한번 에코프로비엠 한번 볼까요? 자, 오늘 2,500원 5% 넘게 뜨고 있습니다. 49,850원. 어제 그제 한 2, 3일 동안은 포스코 케미칼도 약했죠. 그 이유 말씀드렸죠. 최근에 바닥 찍고 에코프로비엠이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에코프로비엠의 조정폭이 깊었다. 오늘은 반대죠. 또 2, 3일 크게 빠지다 보니까는 포스코 케미칼보다 좀 더 상승폭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가 좋아서 오늘 더 뜨고 어떤 회사가 조금 나빠서 좀 덜 뜨고가 아니라 순환매 양상으로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금일 뜨는 것은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모습은 좋죠. 오늘 뭐 5만원 내외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일단 5만원 안착하는 모습은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난 저점인 뭐 45,000원 내까지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요 종목도 뭐 한 5만 뭐 한 3, 4천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이 지금 가격대인 49,000원과 5만원 내외가 또 박스권의 하단 부분, 먼저는 5만원과 45,000원의 박스권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돌파하고 점차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형국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아직은 2차 전지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물량 축소 관점에서 뭐 5만 4, 5천원 가면 한번 줄여줬다가 다시 5만원대에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에코프로 BM도 지금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죠? 어제 전일 거래량이 12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시간 지난 지금 시간대 거의 17만 주에 육박해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짝 세워주는 양봉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고점 5만원 초반대는 충분히 돌파를 하고 5만 4, 5천원까지도 여력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급상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 3일 정도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개인들이 샀던 물량이 지난 실적 발표한 이후에 크게 밀릴 때 8만 주 정도고, 그리고 4만 4천 주, 2만 3천 주, 그렇죠?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 않나 보죠. 지난 10월 10날 개인들이 한 8만 8천 주 팔았어요. 그 다음날 2만 주 팔고, 그 다음날은 또 5만 주 팔고, 그때보다도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이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이 종목을 띄우는 주체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팔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지금 시간이 2시간이라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얼마만큼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이 매도했는지 지금 판가름하기 쉽지 않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한 12,000주 정도, 그리고 기관이 한 3,000주 순매수로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정도에서 뭐 한 5만 주나 한 7만 주 정도 개인들이 매도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목표 1차 목표가인 5만 4, 5천원까지는 조금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에코프로 BM 일단 오늘 반등에는 성공했다.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지 말고 이 박스권으로 보시고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서 5만 4, 5천원대 일부 물량을 축소. 근데 물량을 지금 3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5만원 밑에서 30%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뭐 5만 5천원 갔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눌림목 주고 시장의 이슈화가 되나 안 되나 보면서 나머지 물량을 채우는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물량 많으신 분들만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주요. 어제는 뭐 완전히 바이오주가 시장을 휩쓰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IT 섹터들이 상당히 약한 모습이죠. 어제 이제 제가 한 5시쯤에 이제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 논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주 최근에 금융 당국에서 지금 뭐 이제 주의보까지 내렸죠. 근데 항상 보면은 과거사에도 볼 때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이제 과열권 되면은 정부에서 억제책이 나와요. 기금 물량 뭐 매도한다는 운동 하면서. 근데 단발이죠. 하루 이틀 정도만 밀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죠. 보통 이러한 억제책이 나오면 한 3번 정도 나오면은 그때 약발이 들어가고 한두 번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하락장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은 부양책이 정부에서 내놓죠. 나올 때만 잠깐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죠. 그러니까 한두 번보다는 한 3번 정도 그러한 억제책이 나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처음 나왔을 때는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매도, 그죠? 이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이 공매도가 이제 3분기 기준으로 한 31억만 주래요. 이것이 이제 지난 1분기가 한 26억 주였고, 또 2분기가 한 30억 주. 그래서 3분기에 더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33%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갔던 신뢰전이라든지 헬릭스미스, HLB, 이런 기업들의 공매도 대기할 수 있는 대차잔고 비율이 40%라죠. 우리가 공매도하고 대초잔고하고 의미가 틀립니다. 대차잔고는 남한테 주식을 빌려놓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공매도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매도를 한 거고. 근데 대차잔고 빌렸다는 얘기는 매도를 하기 위한 것이 지금 40%, 그렇죠?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숏 커버링도 이제 들어오면서 주가가 어제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개미들의 불만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개인들의 공매도가 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서요, 개인들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1%도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공매도 비중이 한 23%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공매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이제 일반인 투자가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어저께 윤석현 금융감독 원장이죠. 그러면서 이 공매도 제도의 부분 폐지를 내부 검토한 이후에 금융위원회에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가 실질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은 위원장 성향을 볼 때 이미 수립한 방안을 번복하는 스타일은 아닌 듯해서 재론 여지는 낮게 봤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부분적 폐지 내부 검토에서 실질적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글쎄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나는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가 이제 공매도 제한한 적이 있어요. 2008년도 10월서부터 2009년 6월까지 한 8개월간이죠. 그리고 2011년 8월서부터 11월까지 한 3개월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완전 폐지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작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 공매도 가운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 공매도 세력한테 상당히 불리한 얘기죠. 이제 대차 거래 잔고가 일반적으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급감한다 그랬죠. 이제 그 이유가 연말 배당이나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명부 확정을 앞두고 주식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다시 주식 상환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구하기 때문에, 상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빌린 사람은 그걸 대갚아야 되기 때문에 대체 잔고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연말하면 한 2달 정도 남았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매도 세력한테는 더욱더 불리한 상황이다. 그 얘기는 좀 더 주가가 바이오주들이 상승할 수 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약세지만은 다시 재차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바이오주에서 두 종목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리고 알테오젠이죠. 이제 실제적으로 삼성 바이오스 어제도 이제 컴팩이 떴는데 오늘 나온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거 뭐냐면 이제 자회사죠. 여기 보면은 바이오 오피스죠. 실적 개선을 반영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한번 보면은 내용 한번 볼게요. 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236억으로서요. 전망치에 부합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 또 지분을 50% 보유한 자회사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 호조로 202억 원의 지분법 이익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순이익이 한 440억인데 이 지분법 이익으로 크게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센서스 257억을 받는데 더욱더 크게 증가한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실적을 기반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크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죠. 한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는 8% 넘게 전체적인 바이오주에 힘입어서 크게 급등을 하고, 오늘은 그래도 다른 바이오주에 비해서 또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500원 정도. 그죠?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다 빠질 때도 좀 덜 빠지고 있다. 물론 이제 아침에 시초가보다는 약간 대밀면서 음봉의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 주가의 움직임, 지금까지 2시간 좀 지났는데 변동폭이 작죠. 그렇죠? 좀 고가가 한 2%,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1.2%, 그러면 한 3% 내외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오늘처럼 바이오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와중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변동성이 작다. 누가 주가 관리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또 수급에도 나타나죠. 그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그죠? 개인들이 계속적인 매도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만은 신규 매수 항상 말씀드리죠. 크게 올라갔을 때는 따라가지 말자.
뭐 10번 해서 뭐 8, 9번 잘 했다 해도 따라가다가 한두 번 잘못됐을 때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자. 차라리 오늘 좀 조정받고 한 2, 3일 며칠 더 조정받으면 그때는 한번 관심 여부를 우리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이 알테오젠이죠. 예, 알테오젠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하고 바이오 베타를 해갖고 이제 개량 바이오 신약을 연구하는 개발 업체인데 면역 억제제인 생산 공장을 증설을 했다 그러죠. 예, 연간 200억 정도 증가가 예상돼서 기존에 이제 100억 있다가 공장 요번에 200억짜리 해서 총 300억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예, 실적이 앞으로도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쭉 있는데 한번 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움직임. 자, 알테오젠 지금 현재 한 1,000원 정도 하락해서 한 2.5%죠. 한 41,000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비록 마이너스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아침에 강한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의 흐름이 약하다는 동반적인 흐름이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어저께 뭐, IT 섹터들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죠. 대밀리는 모습인데, 그것은 그 종목에 대한 뭐 변화가 있어서 악재가 나와서가 아니라 시장 흐름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알텐호젠도 오늘 주가가 지금 한 2.5% 하락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종목이 뭐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바이오 업종에 대한 하락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알테오젠 한번 근데 알테오젠도 우리가 원하는 수급상은 별로 아니죠, 그렇죠? 개인들 매수가 그냥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항상 말씀드려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기준에는 안 맞는 얘기.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 잡을 때는 이 수급 항상 중요하게 보죠. 그리고 재료가 뭐가 있나.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 증설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실적이 좋아진다. 그냥 재료는 있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물론 개인들이 매수해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를 잡고 우리가 타이밍을 기준을 잡기는 아니죠. 나중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것이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 개인들 주체 세력인지 아니면 일반인들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이밍 매매 기준으로 잡기에는 개인들이 끌어올릴 때는 조금 잡게 기준으로 잡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종목에서는 일단 알테오젠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바이오주주 종목별 뉴스 해갖고,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던, 그런 내용이고, 이제 마지막 종목이 이제 더존 비전이죠. 클라우드, ERP 사업, 안정적 성장에서 목표가 상향 유진 특정 지권이에요. 클라우드 회사였어요. 이제 고객 확대와, 전사, 지원 관리 시스템, ERP죠. 사업 모두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3분기 잠정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서요. 매출액이 한 13% 작년보다 증가한 607억, 영업이익은 한 33% 증가한 134억을 달성하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4분기 실적도 한 722억, 그렇죠? 3분기 607억보다도 더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222억으로서요.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더존 비지온 실적이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성장세되는 요인을 보면은 클라우드 고객 증가율을 우선 꼽을 수 있는데 지난달 말 가입자 수는 14,914개로 지난해보다 8.6% 증가했다. 그래서 매출도 여기에 따라서 17% 늘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분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죠. 더존 비지온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어저께 상당히 크게 떴네요. 그죠? 6,000원 한 9% 거의 10% 가까이 떴어요. 오늘은 지금 마이너스 100원이 나오고 있는데 잘 받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개인들이 14만 주 매도하고 급물량 외국인과 기관들이 또 특히 기관들이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도를 하면서 하락의 압력을 집어넣었던 기관들까지 어제 5만 주를 매수를 했죠. 반전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 근데 어제 이제 한 9% 거의 10% 떴으니까는
한 2, 3일 조정 받아야겠죠. 그쵸? 자, 조정을 받을 때, 요 가격대, 그러니까 지난 9월하고 10월 동안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가격, 그리고, 지난, 7월도 그렇고요. 요 가격대, 그쵸? 요 가격대는 깨지 않아야 되는, 한 6만 5천 원 정도? 유튜브에 커뮤니티라는 그쵸? 6만 5천 원 내외를 지켜주면은, 그때 가서, 그러니까 2, 3일 조정을 받으면서 6만 5천 원대를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수급적으로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이들의 매도 물량이, 전혀 안 나올 수 없고, 일부 나와도, 그게 물량이 크지 않다 그러면 한 2, 3일 조정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때 한번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나 해서, 더존 비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심주에 집어넣고,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거래량도 36만 주 의미가 있어요. 계속적인 관심, 2, 3일 조정,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요. 오늘 한 5종목 했나요? 했는데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에는 오늘 움직임이 있던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건승을 하시길 바랍니다.